8. 은성호의 출전.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요일이 왔습니다. 그날 홈즈와 나는 서남 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웨섹스컵 쟁탈 경마가 벌어지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두었으므로 역 앞에선 로스 대령이 훌륭한 사륜 마차를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외의 경마장으로 가는 도중 대령이 언짢은 듯이 말했습니다. 홈즈 씨 약속한 화요일이 되었으나 은성호는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군요. 아닙니다. 대령. 내가 보증한 대로 은성호는 반드시 경마에 출전할 것입니다. 자, 저 게시판을 보십시오. 관중석 정면에 높이 걸려있는 게시판에는 경마에 출전할 6마리의 말 이름이 쭉 씌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례로 읽어 내려가다 보니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레스 바라오와 은성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3. 레스 바라오 소유주 백어 어터경 기수 모자 노랑 자켓 노랑. 4. 은성호 소유주 로스 대령 기수 모자 검정 자켓 빨강. 이거 참 놀랍군. 버젓이 은성호의 이름이 나와 있다니. 로스 대령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하지만 은성호의 모습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잖아. 내 말은 이마에 흰별이 있고 앞발에도 흰점이 있어. 그런 말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고 목신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진정하시죠. 은성호는 틀림없이 출전합니다. 이제 관중석으로 갈 시간이 없으니 이 마차에서 봅시다. 아, 저기 출전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군요. 기수를 태운 말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차례차례 관중석 앞을 지나 출발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내 말은 없어. 대령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제 5마리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게 틀림없이 당신 말일 것입니다. 그 순간 밤색 말 한 필이 체중 검사장으로부터 나와 관중석 앞을 느린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안장 위엔 누구나가 알고 있는 대령의 기수가 검은 모자에 빨간 자켓을 입고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응, 저건 틀림없는 내 기수야. 그러나 말은 은성호가 아냐. 온몸을 훑어보아도 그 아름다운 흰털이 한 가닥도 없잖소? 홈즈 씨, 그런데도 저게 은성호라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로스 대령, 저 뱀색 털의 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천천히 두고 봅시다. 홈즈는 내 쌍안경으로 출발점 근처를 뚫어지게 보고 있더니 벼랑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멋진 출발이다. 저것 봐. 모서리를 돌았어. 로스 대령 자세히 보십시오. 곧 직선 코스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직선 코스에 접어들었을 때 6마리의 말은 한 덩어리가 되어 한 장의 융단으로 모두 덮어씌울 수 있을 만큼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어 어터경의 레스 바라오가 선두를 달리고 있더니 결승전까지 불과 200m 정도 남긴 지점에서 지쳤는지 차차 뒤로 처졌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를 달리던 로스 대령의 말이 마치 바람처럼 앞질러 넉넉 잡아 6마리 말의 몸길이 정도의 차로 결승점에 뛰어들었습니다. 휴유, 좌우간 4마리 우승한 것 같군. 로스 대령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에 넘친 얼굴로 홈즈 씨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는 통 모르겠군요. 이제는 사실을 털어놓아 주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말을 살펴보러 갑시다. 체중 검사소에 가보니 한 마부가 열심히 밤색 말의 목덜미와 가슴을 문질러주고 있었습니다. 로스 대령, 포도주로 말의 이마와 앞발을 씻어 보십시오. 그러면 포도주의 알코올 때문에 물감이 빠질 겁니다. 로스 대령은 홈즈의 말대로 포도주를 손수건에 적셔가지고 말의 이마와 앞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과연 이마에는 크고 흰 별이 그리고 앞발에는 흰 얼룩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은성호다. 홈즈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은성호는 어떤 사기꾼에 의해 숨겨져 다른 색으로 칠해진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대로의 모습으로 달리게 했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하신 일은 기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말은 전보다 훨씬 원기가 있어 보이는군요. 당신의 솜씨를 의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뻔뻔스런 부탁입니다만 조교사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도 붙잡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만. 홈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범인은 벌써 붙잡아 놓았습니다. 예, 잡았다고요? 어디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요? 그렇소. 내 눈앞에 있습니다. 순간 로스 대령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소리쳤습니다. 홈즈 씨, 나는 분명히 당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잃었던 말을 찾아주셨으니까요. 그러나 방금 당신이 하신 말씀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타 대령님.
나는 당신이 범인이라고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은 당신 뒤에 있습니다. 9. 뜻밖의 범인. 홈즈는 대령의 뒤에 있는 은성호의 반들반들한 목을 쓰다듬어 주면서 이 말이 당신의 조교사 존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입니다.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말이 살인범이라고요? 대령과 나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성호가 스트레이커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은성호는 제 몸을 지키기 위해 정신없이 한 짓이기 때문에 설령 재판에 붙여진다 해도 무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용의자인 심푸슨 청년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그레고리 경감에게 편지를 보내 진상을 알려두었으므로 지금쯤은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홈즈 씨,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이야기해 드리죠. 런던행 기차 안에서 홈즈는 로스 대령과 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으므로 로스 대령과 나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나도 그릇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홈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번 사건의 내용을 여러 신문을 통해 읽고 난 뒤 그레고리 경감과 마찬가지로 막권 장수인 심푸슨 청년이 가장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푸슨은 월요일 밤에 은성호의 동정을 살피러 마국간으로 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충분히 흉기로 쓸 수 있는 굵고 무거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죽은 스트레이커는 심푸슨 청년의 목도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심푸슨이 범인이라 의심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나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비스톡에서 사륜마차를 타고 조교사인 스트레이커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스트레이커 집안의 월요일 저녁 식사가 양고기 카레 요리였다는 것, 마부인 헌터가 먹고 잠든 약이 아편 가루였다는 것을 나는 이때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이 카레 요리와 아편과의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트슨 마차가 스트레이커의 집에 닿았을 때 모두 내렸는데 나 혼자만 뒤에 남아 멍청하게 있었지? 나는 그때 이렇게 멋진 실마리가 있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못 알아차렸을까? 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로스 대령이 홈즈 씨,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통 모르겠군요. 카레 요리와 아편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편 가루는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만일 보통 요리에 아편을 섞는다면 아니 이 요리는 이상한 맛이 나는걸. 하고 곧 알아차릴 겁니다. 하지만 카레 요리에 아편을 섞는다면 카레 가루의 독한 맛 때문에 아편의 맛이 없어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부인 헌터도 전혀 모르고 아편이 든 카레 요리를 먹은 것입니다. 그날 밤 스트레이커의 집안 사람 모두가 카레 요리를 먹었는데 잠든 것은 헌터뿐입니다. 헌터가 먹은 카레 요리의 접시에다 아편을 넣은 것은 누구일까요? 홈즈는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레고리 경감은 헌터가 경비견을 데리고 간사이 막권 장수인 심푸슨 청년이 작은 창문으로 목을 들이밀어 카레 요리에 아편을 섞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먼 런던에서 찾아온 심푸슨 청년이 그날 밤 스트레이커의 저녁 식사가 카레 요리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또 아편을 준비해 가지고 마국간에 갔더니 때 마침 카레 요리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카레 요리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스트레이커 부부뿐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헌터 몫으로 덜어놓은 접시에 아편을 섞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한 나는 문득 그날 밤 걔가 취한 이상한 행동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밤중에 마국간으로 찾아와서 은성호를 끌고 나갔는데 걔가 전혀 짖지 않았습니다. 만일 심푸슨 청년이 말을 훔쳐내려고 했다면 걔가 몹시 짖어서 마국간의 다락방에서 자고 있던 두 사람이 잠을 깼을 것입니다. 걔는 왜 짖지 않았을까요? 그건 말을 끌고 나간 사나이가 걔를 잘 알고 있는 인물, 즉 걔를 기른 존 스트레이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마부인 헌터에게 잠오는 약을 먹이고 은성호를 마국간에서 끌어낸 것은 대령님의 조교사인 스트레이커가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대령은 홈즈의 졸이 있는 추리에 침을 꿀꺽 삼키며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트레이커가 왜 한밤중에 말을 끌어냈을까? 물론 좋지 못한 일을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로스 대령 잘하시지만 조교사 가운데는 때때로 경쟁의 상대가 되는 말에 돈을 걸어놓고 자기들의 말에 상처를 입혀 큰 돈벌이를 하는 자가 있죠. 스트레이커도 그와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은성호에 상처를 입히려 했는지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죽은 스트레이커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물건을 조사하고 난 뒤였습니다. 호주머니에는 납성량 한 통과 양초 한 자루 그리고 양장점에서 보낸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레고리 경감은 스트레이커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가늘고 날카로운 칼을 보존해 두었습니다. 그 칼은 여기 있는 와트슨 박사가 증명했듯이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메스였습니다. 아주 섬세한 수술을 하기 위해 특별히 가늘고 날카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 메스를 본 순간 나는 스트레이커가 어떤 방법으로 말에 상처를 입히려고 하였는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대령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말의 뒷다리에 널쩍다리건에 아주 작은 상처를 내면 말은 가벼운 절름발이가 되는데 전혀 그 상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을 돌보는 사람이라도 운동이 지나쳤거나 아니면 가벼운 류머티즘 정도로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달릴 수는 있지만 정작 경주가 시작되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는 게 뻔한 일이죠. 스트레이커는 경쟁 말인 레스 바라오에 많은 돈을 걸어두고 은성호가 경주에서 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괘씸한 놈 같으니 내가 12년 동안이나 돌보아 주었는데 그런 나쁜 짓을 꾸미다니. 로스 대령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믿어지지 않는 듯. 말의 널쩍다리에 상처를 입히는 것쯤 마구간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일부러 밖으로 끌어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은성호처럼 민감한 말은 메스 끝으로 조금만 찔러도 큰 소동을 벌여 다락방에서 자고 있던 마부를 깨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저 움푹 팬 곳까지 말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의 호주머니에 납성량과 양초가 들어 있었군요. 그런데 홈즈씨, 나는 스트레이커에게 매달 충분한 급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여자 때문입니다. 스트레이커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 애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스트레이커의 호주머니에서 런던의 양장점에서 윌리엄 다비셔씨 앞으로 보낸 청구서가 들어 있었죠. 드레스 한 벌에 21파운드나 들였어요. 나는 스트레이커 부인에게 슬쩍 드레스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저는 그렇게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니까 스트레이커에게는 사치를 즐기는 애인이 있어서 그 여자 때문에 많은 빚을 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마에서 한몫 잡으려고 이를 꾸민 것이죠. 나는 윌리엄 다비셔라는 것은 가공의 인물로 사실은 스트레이커 자신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레고리 경감에게서 스트레이커의 사진을 빌려가지고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양장점의 마담 루시리에게 가서 스트레이커의 사진을 보이면 모든 걸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과연. 로스 대령은 신음하듯 중얼거리며 홈즈를 쳐다보았습니다. 자, 다음엔 월요일 밤에 스트레이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죠. 스트레이커는 먼저 마부 헌터 몫으로 덜어놓은 칼에 요리에 아편 가루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 호주머니에 납성량, 양초, 수술할 때 사용하는 메스 등을 넣고 비옷을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불침번인 헌터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개도 짖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커는 유유히 은성호를 마구간에서 끌어내어 저 움푹 팬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도중에 심풋은 청년이 떨어뜨린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목도리를 주운 것입니다. 심풋은의 목도리를요? 뜻밖이라는 듯 로스 대령이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풋은은 어디서 목도리를 떨어뜨렸는지 기억에 없다. 고 말했는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이커 살인에 대한 혐의가 더욱 짙어졌지요. 스트레이커는 그 목도리를 주워서 무얼 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말이 날뛰면 그 목도리로 말에 발을 묶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나요? 움푹 팬 땅 근처에 도착하자 스트레이커는 입고 있던 비옷을 벗어서 금작화 위에다 걸쳐 놓았습니다. 무거운 옷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은성호를 데리고 움푹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이라면 불을 켜도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이커는 은성호의 뒤로 돌아가 납성량을 켰습니다. 제가 진창 속에서 찾아낸 것은 타다 남은 그 납성량이었습니다. 갑자기 밝아지자 은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지닌 신비한 본능으로 좋지 못한 일을 당할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던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이커는 당황하여 오른손에 메스, 왼손에 심푸슨의 목도리를 쥔 채 말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은성호 말굽에 이마 한복판을 걷어 챈 것입니다. 로스 대령, 당신의 말의 뒷발질이 얼마나 센 것인지 잘 알고 계시겠죠? 게다가 단단한 말굽쇠가 붙어 있으니 스트레이커의 이마가 박살이 난 것도 당연한 일이죠. 기절하여 넘어지는 순간 스트레이커는 오른손에 든 수술용 메스로 자기 허벅지를 찌른 것입니다. 로스 대령 이상이 이번 사건의 대강 줄거리입니다. 홈즈 씨, 당신은 정말 소문 이상으로 명탐정입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목격한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당신의 솜씨를 의심해서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대령은 솔직히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 저도 처음에는 그레고리 경감과 똑같이 심푸슨 청년을 의심했으니 그리 뽐낼 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상에서 출발했죠. 양에 대한 것도 그 중에 하나죠. 나는 스트레이커와 같이 용이 주도한 사나이가 곧바로 어려운 수술을 할 리가 없어. 뭔가 다른 동물을 써서 실험을 해보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스트레이커의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젊은 마부에게 요즘 양들의 거동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하고 물었더니 웬일인지 3마리가 절름발이가 뺐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때처럼 기뻤던 일은 없습니다. 내가 먼 데서 쏜 총알이 멋지게 관역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이커는 은성호의 널쩍다리에 상처를 입히는 훈련을 양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럴듯하군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당신의 멋진 추리에 감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은성호는 화요일 아침 일찍 행방불명이 된 뒤 오늘 경마장에 나타날 때까지 대체 어디 있었죠? 당신 조교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나이가 몰래 숨겨놓았었죠. 예? 숨겨놓았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대령님, 그 사나이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나이는 오늘까지 말을 소중하게 보관해 주었습니다. 스트레이커는 당신의 신뢰를 배반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천벌을 받았습니다. 은성호는 멋지게 우승하여 컵을 땄고 당신은 많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며 홈즈는 얼핏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벌써 크레팸 교차점입니다. 종점인 빅토리아역까지는 10분도 채 안 남았군요. 대령님, 베이커가에 우리 집에 들러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시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홈즈 씨. 당신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이젠 궁금한 점은 없지만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하며 로스 대령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번 사건 동안 줄곧 으스대던 대령이 처음으로 보인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